말순 씨는 나를 남편으로 착각한다. 글 최정원. 나는 아버지를 연기했다. 말순 씨가 어느 날부터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라는 노래만 흥얼거렸다. 방 청소할 때, 빨래할 때, 다림질할 때, 음식 만들 때, 설거지할 때,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쉼 없이 말순 씨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오늘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말순 씨가 사랑만은 않겠어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 그만 좀 부르지. 내 입으로 내가 부르는데 누가 뭐라고 혀. 그 나이에 웬 사랑 타령 청승맞게. 나이 먹었다고 감정도 나이 먹는 건 아니여. 말순 씨는 왜 이 노래만 부르는 것일까? 말순 씨의 잠들지 않는 그리움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지난 10여 년 말순 씨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남자 1호 일랑 씨의 행동들을 연기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1. 말수 줄이기. 2. 팔자걸음으로 걷기. 3. 물건 버리지 않기. 4. 소파에 눕기. 5. 절대 잘못을 시인하지 않기. 6. 집에서 술 마시기. 7. 술 마시고 전화하기. 8. 술 마시고 성질 부리다가 울기. 9. 쌍꺼풀 만들기. 10. 매주 산에 가기. 11. 병원 안 가기. 12. 잘 웃지 않기 등등. 남자 1호 일랑 씨가 평생 해왔던 행동들이자 내가 연기한 나쁜 남자의 캐릭터. 내 생각이 짧았다.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은 곁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설사 아버지의 아들이라 외모가 흡사할지라도 뛰어난 연기를 할지라도 40년 넘도록 말순 씨가 겪은 실제 인물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살면 될 일이다. 마음이 기억하는 한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아. 그랬다. 남자 1호 일랑 씨는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마음속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말순 씨에게는 잠들지 않는 그리움의 대상이었고 나에겐 아버지라는 사라져버린 단어의 주인공이었다. 말순 씨의 마음의 방에는 여전히 남자 1호가 살고 있었다. 소주 2병짜리 날. 주말 이른 아침 말순 씨는 유별남 사진작가가 선물해준 작품 앞에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다. 난 숙취를 느끼며 소파에 누워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10분쯤 흘렀을까. 말순 씨가 뜬금없는 말을 했다. 그리구먼 엄니가. 주말 이른 아침부터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하지만 선뜻 무슨 말인지 물을 수 없었다. 표정이 너무 심각했고 순식간에 말순 씨의 두 눈동자가 동백꽃처럼 붉게 물들었기 때문이다. 왜 그러는데?
저 사진 좀 봐야. 물동을 머리에 이고 자식들과 옹기종기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어릴 적 생각이 나는구먼. 네 외할머니와 새참을 머리에 이고 가던 때가 생각이 나서 사삭스럽게 눈물이 나네잉. 그랬다. 어제 술에 취해 초록빛 밤만 보았지. 사진 작품 끝에 조그맣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엄마와 어린아이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 아린 추억 때문일까? 그때로 돌아가고픈 그리움 때문일까? 말순 씨는 지금 사진 한 장을 보며 그리움이 스민 60여 년 전 유년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72세 늙은 소녀의 눈에서 꽃비가 내리고 창밖에도 비가 내리는 아침이다. 주말 낮 비 오는 창밖 풍경을 보다가 간신히 창틀에 매달려 있는 빗방울을 보며 요새 내 신세를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 간신히 어느 집에선가 전을 부치는지 냄새가 솔솔 풍겼다. 그때 말순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실 술상에 김치전과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무슨 날이래? 네가 예전에 말했자녀. 오늘 같은 날은 소주 2병짜리 날이라고. 선무당이 다 됐군. 그러다 사람 잡아. 사람들이 우는 건 다 지 서름에 우는 것이요. 삶은 사라지기도 하지만 살아내야 하는 시기도 있어야. 네 잘나가던 시절도 있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마음 잘 추슬러야 살아내야 하는 시기. 말순 씨는 매사에 모른 척, 아닌 척, 무심한 척 해도 내 속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 많은 추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40대 중반의 늙은 아이의 눈에서 소주 비가 내리고 창밖에도 비가 내리는 낮이다. 주말 저녁 말순 씨는 사진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난 거실 술상에 앉아 말순 씨의 뒷모습을 보며 소주를 마셨다. 그녀의 그림자가 울고 내 그림자가 울고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는 저녁이다. 그녀는 아직도 소녀일까? 주말 저녁 거의 한 달 만에 말순 씨 방에 들어갔다. 우린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로의 방문을 열지 않는 나름의 불문율이 있었다. 식사를 할 때도 외출할 때도 방문 밖에서 큰 목소리로 의사를 전달할 뿐 오직 식탁과 거실만이 함께하는 공간이었다. 단 내가 회사에 출근하거나 외출했을 때 방 정리를 하러 들어오거나 나 또한 말순 씨가 외출했을 때에만 방에 들어갔다.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말순 씨가 옷을 꺼내놓지 않아 장롱 속 있는 옷을 다 꺼내려고 방문을 열자 말순 씨는 황급히 무언가를 이불 밑에 숨겼다. 꼭 무언가를 훔쳐보다 들킨 사람처럼 두 눈이 동그래지더니 묻지도 않은 대답까지 했다. 통장 정리 좀 하느라고. 내가 번 돈이 뻔한데
그게 무슨 숨길 일이야? 좀 봅시다. 내가 단호하게 묻자 체념한 듯 이불 밑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이잖아. 왜 통장이라고 말한 거야? 아이고, 남사스러워서 그랬어야.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했다. 다름 아닌 말순 씨가 처녀 시절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친구들은 모두 60년대 배경 드라마에서 본 흰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말순 씨만 분홍색 꽃무늬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파마머리를 한 채라는 것이다. 왜 혼자만 옷차림이 달라? 그때는 네 외갓집이 잘 살았으니까 그렇지. 부잣집 셋째 딸 오렌지족이었군. 네 아버지 잘못 만나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만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면 인기가 많아야. 왠지 당당한 목소리가 슬프게 들렸다. 다 늙어서 과거만 생각하는 거 보기 안 좋아. 거실 술상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방으로 들어갔던 말순 씨가 다시 나오더니 생 고구마를 들고 와 맞은편에 앉았다. 이 불안한 마음은 무엇일까? 아까 한 말로 심사가 틀어진 게 분명했다. 말순 씨는 다 깎은 고구마를 술상에 내려놓더니 10여 분째 꽃을 보는 것도 아니고 별도 달도 없는 깜깜한 하늘만 쳐다보았다. 밤이 너무 깜깜해 슬프구먼.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표현이었다. 깜깜해서 슬프다니. 40년 세월 동안 남자 1호 일랑씨와의 결혼 생활이 저 깜깜한 밤처럼 어두웠던 것일까. 나와 단둘이 지낸 10여 년의 세월이 그녀의 속을 까맣게 태웠을까. 72세 괴로워도 슬퍼도 안 울던 소녀의 두 눈에 붉은 꽃이 피었다. 이상한 술집. 쌍문동 1970년대풍 선술집. 오픈시간 불투명, 테이블 하나, 그날 재료에 따른 안주, 흡연 오케이, 노래 오케이, 술 외상 오케이, 단 술 처먹고 울지 말 것. 이 술집엔 매일 한 명의 손님이 온다. 아침 8시, 오후 2시, 4시, 저녁 7시, 새벽 1시 등 오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주인 여자는 자다가도 그 손님이 오면 아무 말 없이 주문을 받고 손님이 술을 다 마시고 나면 문을 닫는다. 오늘도 손님은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주문하며 꼭 한마디를 빼놓지 않고 한다. 양은 조금만. 10분 후 손님의 주문과는 달리 2인분짜리 안주가 한두 가지 더 나온다. 손님이 2잔 정도 술을 마시자 주인 여자는 자연스럽게 맞은편 자리에 앉는다. 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술만 마신다. 손님은 여전히 술만 마시고 주인 여자는 계속 이야기를 한다. 상대방이 듣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술만 마시던 손님이
약간 취기가 오르는지 노래를 부른다. 매일 이 시간이면 부르는 배호의 누가 울어. 주인 여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다. 노래가 끝나자 손님은 다시 술을 마시고 이번엔 창밖을 보던 주인 여자가 노래를 부른다. 인수일에 사랑만은 않겠어요. 손님의 술 마시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 손님의 테이블에 소주 한 병이 더 놓인다. 주인 여자는 슬쩍 손님의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좀 전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남자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한다. 가끔 가슴 아픈 일도 과장되고 아름답게 기억될 때가 있다. 그래서 아픈 기억도 때론 사랑의 추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손님이 마지막 잔을 안 비우고 술집을 떠나며 노래를 부른다. 마음 열고 사랑을 해봐. 남자 1호 일랑씨의 기일이라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술을 마셔도 되는 날, 남자 1호 일랑씨가 술을 좋아했기에 말순씨도 이날만큼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타박하지 않았다. 여자 1호와 2호 가족, 친척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말순씨와 단둘이 술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밤 하늘만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혹시라도 밤 하늘에서 그리운 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일까. 자꾸 눈이 울었다. 자꾸. 작두를 대령하라. 말순씨는 드라마 속 세상과 현실을 동일시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할 때나 술 한 잔을 마실 때면 누가 이랬다는 둥, 조선 팔도에 저리도 나쁜 놈은 없다는 둥 온갖 욕설을 퍼부어댔다. 한참 듣다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누구 집 이야기냐고 물으면 그제야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내가 잠시 째려보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 호시탐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기회를 노렸다. 전화가 오든 말든 누가 집에 들어오든 나가든 집에 불이 나든 말든 신경을 끄고 자신의 방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욕을 하며 당신만의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말순씨가 방에서 나와 맞은편에 앉았다. 이번엔 말순씨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한마디 했다. 드라마 이야기 좀 하지 마. 그리고 제발 욕 좀 하지 마. 평생 남자 1호 일랑씨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참아만 왔던 말순씨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그녀의 삶엔 권리보다 의무만 존재했었다. 심지어 집안 종부로서 시할머니와 시부모, 자식, 친척들까지 챙겨야 했던 그녀였다. 한 무속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한마디로 말순씨는 소 팔자라고 하지 않았던가.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고 결국엔 잡아먹히는 그런 삶 말이다. 결혼 후 50년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픈 사연이 얼마나 꾸역꾸역 담겨 있을까. 한마디로 참을인
참을인이었다. 하지만 드라마 세상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참을 일도 없기에 말순 씨는 정이란 이름 하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었다. 특히 바람피는 남자는 천하의 나쁜 놈이요.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여자는 천하의 죽일 년이기 때문에 작두를 대령해 놓고 윽박을 지르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드라마 보며 욕하는 건 이해할게. 욕도 방문 닫고 해. 위치까지 들리겠어. 말순 씨는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좀 전에 본 드라마 이야기를 했다. 우리 집엔 포청천이 살고 있다. 한 명의 카인의 후예와 함께. 가스레인지 위에 반성문. 온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 방문을 열자 TV를 보던 말순 씨도 연기에 놀랐는지 불이 나게 튀쳐나왔다. 정말 불이 난 것일까? 큰 불은 아니었지만 불이 나긴 났었다. 얼마 전 여자 1호가 비싸게 주고 사온 노쇠 주전자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검게 그을리다 못해 타고 있었던 것이다. 범인은 역시나 말순 씨였다. 시골스러운 외모와 달리 하루에 한 잔씩 꼭 커피를 마시는 그녀가 커피물을 올려놓고 드라마 속 막장녀에게 욕질을 하다가 사단이 난 것이다. 올해만 벌써 3개의 주전자를 태웠다. 불 안 난 게 천만 다행이었다. 누굴 죽이려고 만날 불장난이야? 텔레비전을 꼬실라 버리던지 해야지 원. 아이고 늙은 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드라마 좀 그만 봐. 떡이 나와 콩이 나와. 만날 무슨 재판관처럼 판결을 내리지를 않나. 욕해봐야 아무 쓸데없어. 내 취미여. 말순 씨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말순 씨는 몇 시간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천수경을 외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를 보지도 않았다. 낮잠을 자는 것일까? 매우 궁금했지만 잔뜩 불이 나 있을 확률이 높았기에 방문을 열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에 갔다가 가스레인지 위에 붙어있는 종이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랐을 뿐 아니라 한편으론 마음이 짠했다. 자나 깨나 불조심. 가스레인지를 켰을 때에는 드라마를 보지 말 것. 나의 실수로 길거리에 나 앉는다. 매일 한 번씩 읽을 것. 거의 반성문 수준이었다. 말순 씨가 깜빡하면 내가 한 번 더 보면 그만인 것을. 주전자야 또 사면 되는 것이고 그 소녀를 데려간 저 세월이 미울 뿐이었다. 여하튼 오늘은 너무 말순 씨를 몰아세웠다. 누군들 주전자를 태우고 싶었을까? 방에서 나온 말순 씨에게 한마디 했다. 작가 해도 되겠어. 꿈꾸는 숲속의 소녀. 집에 오니 말순 씨가 거실 붙박이 책장 옆에서 자고 있었다. 나를 기다리며 책을 읽다가 잠깐 눈을 감고 있으려다가 깊은 잠이 든 것이 분명했다. 오늘도 생을 태우며 달린 말순 씨. 숨소리에서 하루의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얼굴 표정만은 참 편안해 보였다.
꿈속에서나마 동화처럼 따뜻한 곳에서 푹 쉬었다 오길. 살과의 전쟁. 말순씨가 살과의 전쟁 선포를 했다. 병원 종합검진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비만으로 인해 무릎까지 안 좋다는 결과가 나오자 무조건 저녁에 밥을 안 먹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처녀 시절에도 다이어트 해본 적도 없거니와 평생 61kg의 글래머 몸매를 자랑하는 말순씨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내가 술과 담배를 동시에 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말순씨가 정말 저녁 식사를 안 했는지 궁금해 회식을 간단하게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혹시 몰래 음식을 먹은 건 없는지 몇 번이고 추궁을 했지만 끝까지 부인했다. 난 믿을 수가 없었다. 간단하게 술상을 봐달라고 한 후 그 사이 몰래 말순씨의 방에 들어가 보았다. 항상 TV 보면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어 빈 그릇이 방바닥에 나뒹굴어 다니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릇은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먹은 것일까? 하지만 단서를 하나 잡아냈다. 약간의 기름 냄새가 났다. 한 끼 안 먹었다고 얼굴이 수척해졌네. 빈말로 슬쩍 떠보았다.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단께? 말순씨는 시선을 피했다. 더욱 확신이 섰다. 누가 뭐래? 근데 정말 안 먹었어? 3번을 물어도 대답은 같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방에서 기름 냄새 나던데? 순간 말순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제 한 번만 더 물으면 실토할 것이 분명했다. 정말? 실은 꽈배기 조금 먹었어야. 몇 개? 2개. 순수한 말순씨, 연이은 추궁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저녁 식사 대신 먹은 음식은 꽈배기 2개, 고구마 2개, 옥수수 1개였다. 분명 더 먹었으리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여기까지만 묻기로 했다. 어찌됐든 밥은 안 먹었으니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다. 고개를 숙인 말순씨의 모습이 예뻤다. 그냥 저녁에 밥 먹어. 다 늙어 다이어트한 병나. 그냥 조금씩 운동해. 말순씨 몸매 훌륭해. 글래머야. 늙은 어린이날. 오늘은 어린이날. 아침 8시 잠에서 깨자마자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켰다. 말순씨는 아무 말 없이 소주 1병과 떡볶이를 해서 가지고 왔다. 스마트폰에서 노가수의 노래를 찾아 틀었다.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말순씨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나만 쳐다보았다. 오후 6시 목이 말라 눈을 떴다. 거실 소파였다. 최신 전화 목록을 보니 1시에 대학 선배와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에게 자존심마저 버리고 부탁한 내용. 아니, 땡깡 부린 생각이 났다. 창피하고 괴로웠다. 드라마 삼매경에 빠진 말순씨 몰래 소주 1병과 열무김치를 꺼내왔다.
다시 오전에 듣던 음악을 틀었다. 아직도 눈물샘이 마르지 않았다. 깊은 한숨이 연이어 새어나왔다. 드라마를 보던 말순씨가 방에서 나왔다.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 오늘은 내 날이야. 늙은 어린이날. 영어라 뭔 말인지 몰라도 슬프구만. 이 시기를 잘 넘기거라잉. 말순씨는 예상했던 또 술 처먹냐. 저 잡것이 오늘 무슨 귀신이 씌었기에 밤낮으로 처마시는지 도통 모르겠구만. 내가 니 땀시 못 살아야 라는 말과는 너무 다른 말을 차분한 어투로 말했다. You raise me up. 그랬다. 말순씨가 내 뒤에서 말없이 받쳐주고 있기에 험난한 세상 속에서 헤엄칠 수 있었다. 내가 물속에 빠져도 건져줄 사람도 그녀였고,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는 사람도 그녀였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순씨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삼가야겠다. 말순씨의 가슴을 찢을 수는 없지 않는가. 겉으론 곧 아물겠지만 그 상처는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을 테니까. 칼로 물베기. 아침 7시. 니 어제 술 취했었냐? 는 말순씨의 나이선 목소리가 뒤통수를 핥히었다. 뜬금없는 질문에 어젯밤 일을 잽싸게 스캔해 보았지만 아무 기억이 없어 당당하게 아니? 라고 발뺌한 후 안도의 담배 한 모금을 길게 내뱉었다. 니처럼 나쁜 놈은 처음 봤고,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자식이니까 욕해 본 적이 없어야. 하지만 어젯밤 일을 겪고 보니까 천하에 썩을 놈은 바로 너요. 왜? 시방 그것을 몰라 묻는 것이요? 네가 어젯밤에. 그랬다. 어젯밤에 말순씨가 밤늦게 밥상을 차리다가 그릇을 떨어뜨려 깨졌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어딘 다친 데 없냐는 말은 안 하고 버럭 화를 낸 것이다. 가뜩이나 낮에 뒤 베란다에서 넘어져 엉덩이와 다리에 멍이 들었으니 화가 2배로 날 수밖에 할 말이 없었다. 역시 술이 왼수였다. 그러니까 왜 할 일도 없는데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 좀 만들어 하지 마. 적반하장인 줄 알았지만 끝까지 저항을 했다. 내 성격 몰라? 그릇 아까워 그랬겠어? 맨날 정신 딴 데 두고 일하다가 다친 적이 한두 번이야? 다시 한번 뚫린 입이라고 뻔뻔하게 저항했다. 누나 불러 병원 가. 정말 내 마음 모르는 건 아니겠지? 적반하장은 물론 뻔뻔하다 못해 심파조로 저항하다가 피식 웃고 말았다. 정말 오랜만에 웃는 내 얼굴을 보자. 말순씨도 웃고 말았다. 10분간의 전쟁은 웃음 폭탄 한 방으로 싱겁게 끝나버린 것이다. 여느 때처럼 말순씨는 엘리베이터 문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웃으며 잘 다녀오란 말을 건넸다. 역시 쿨한 말순씨였다. 말순씨의 얼굴 주름은 막을 수 없겠지만 마음에 주름 잡히는 말과 행동은 삼가야겠다. 이젠 나도 말순씨에게 시원하고 뭉친 곳을 풀어줄
팔스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 동네 친구들과 해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놀았던 유년 시절. 전봇대의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동네 아저씨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엄마들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뛰어가곤 했다. 정원아, 밥 먹어야? 40년의 세월이 흐른 주말 저녁, 하루 종일 방에서 뒹굴고 있는데 말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원아, 만난 거 해놨어야? 얼른 밥 먹어야. 오메, 이 잡것이 네가 겨울잠 자는 곰새끼여?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잠만 자게. 대꾸가 없자 말순 씨가 한마디 내뱉었다. 밥 먹으면 1시간 뒤에 술상 차려줄 것이요. 이건 뭔가 어릴 적 약 먹으면 사탕 줄게 레퍼토리가 아닌가. 여전히 말순 씨에겐 늙은 아이구나. 식사하셨습니까? 못 살던 시절에도 지금도 어르신들의 인사말은 변함이 없었다. 무심코 흘려버렸던 이 한마디의 인사말엔 상대방의 안위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물며 난 4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저 인사말에 담긴 사랑을 받고 살아왔던가. 앞으로 저 따뜻한 말을 얼마나 더 들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 정원아, 밥 먹어야. 진정한 위로. 혼자 세상의 모든 걱정은 다 하는 말순 씨. 함께 사는 게 육체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피곤해 죽을 지경이었다. 집에서 술을 마실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소파에 누워 책을 읽을 때에도 옆에 앉아 걱정만 했다. 여자 1호와 2호 걱정, 손녀 걱정, 사촌동생 걱정, 친척 걱정, 6충 아이 걱정, 백삼동 아줌마 걱정, 경비 아저씨 걱정, 날씨 걱정, 심지어 드라마 속 주인공 걱정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내 귀에 쓸어 담았다. 세상에 이런 휴머니스트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한마디로 인류의 모든 불쌍한 사람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마음은 노벨 평화상 감이었다. 주말 말순 씨는 역시나 인류 평화론자답게 동네 걱정거리에 대해 20분째 이야기했고 난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다. 주말엔 좀 쉬자고. 남 걱정 말고. 피곤해 죽는 내 걱정은 안 돼? 테레사 수녀도 아니고 정 그렇게 걱정되면 대통령에 출마해. 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여. 1000만 원만 줘. 나 월세 얻어나갈 거야. 더 이상은 같이 못 살아. 이쯤에서 갈라서. 잠시 주춤해하는 눈빛이더니 이내 먹고 죽을 돈도 없어야 라고 말하며 안방에 들어가 막장 드라마 악녀 주인공에게 화풀이를 해댔다. 말순 씨는 누가 아프거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항상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있어 주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욕하면 같이 욕을 해주었고 누가 울면
함께 울어주는 등 함께 할 뿐 어떤 방법론을 들이밀거나 충고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진정한 위로의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어찌 보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내 삶이 위로받고 있지 않은가. 술주정. 새벽 2시, 밤 12시면 저질 체력으로 인해 집으로 사라지는 신데렐라 최인데 오늘은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 어김없이 잠자는 숲속의 말순씨는 내 몸뚱이에 살을 덕지 붙이기 위해 눈곱을 떼며 파자마 차림으로 나왔다. 순간 울컥 서글픔이 치밀어 올랐다. 내게도 크라잉 룸이 필요해. 무엇이라고? 보청기를 빼고 있던 말순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는 방. 뭔 빵? 냉장고에 식빵하고 단팥빵 사다 놨어야. 에이, 빵 말고 혼자 울고 싶을 때 들어가 우는 나만의 방. 무슨 청순하다고 남자가 눈물은 아무 방에나 가 울어야. 남자도 눈물 흘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니한테 시집 올 여자에게 머시기 빵 만들어 달라고 해야. 빵이 아니라 방이라니까. 그리고 나에겐 아내 따윈 오지 않아. 서재에서 장사에게 노래를 듣고 있는데 말순씨가 빵과 소주 반병 그리고 동치미 사발을 내 앞에 놔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딱 한 명만 오면 다 끝나는겨. 먹고 자그라잉.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데 오늘따라 아내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난 할 말이 없었다. 곰곰 내 삶을 돌아다 보니 없는 게 너무 많았다. 아내도 자녀도 애인도 직장도 돈도 심지어 머리카락도 없었다. 온통 없는 것 투성이었다. 서글펐고 울고 싶었다. 술집에서는 그렇게 모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 새벽에 잠자다 말고 마중을 나오는 말순씨를 보니 고마움을 넘어 왠지 모를 투정이 솟구쳤다. 나에게도 있는 게 한 가지 있었다. 40여 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켜주는 딱 한 사람, 바로 말순씨. 술 먹은 내 마음속 한마디는 옹알이. 눈이 마음이 기억하는 10년 동안의 빈 시간, 그리고 빈자리, 그 사람, 그 시간, 끝없는 잠들지 않는 그리움과 외로움. 술 잘 처먹고 웬 옹알이냐. 네가 더 이기적이여. 언능차 다 잊고 술 먹고 마루에서 옹알이 하는 날 본 말순씨가 한마디 했다. 말순씨에게 나를 떠난 여자는 천하의 죽일년이었고 그 죽일년을 잊지 못하고 술주정하는 내 푸념은 옹알이었다. 나는 한 여자의 눈물에 가슴 아파했고 그런 내 모습을 보는 말순씨는 속으로 울었을 것이다. 나이가 어리든 많이 먹었든 이기적인 사랑의 눈물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오늘 밤은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말순 씨의 품에서 실컷 옹알이나 해야 할까. 우리 집엔 선녀가 산다. 너 땜시 새벽부터 2번씩이나 목욕했어야? 아침 7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말순 씨가 말했다. 말순 씨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아침부터 황당한 멘트는 무엇인가? 여느 때처럼 목욕탕엔 말순 씨가 준비해 놓은 뜨거운 물이 담긴 2개의 연두색 큰 대야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바가지가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단독주택가 한옥에서 살다 보니 샤워기로 목욕하는 것보다 목욕탕 의자에 앉아 바가지로 물을 떠 목욕하는 게 익숙했다. 능수능란 손놀림으로 뒷머리까지 깨끗하게 면도를 했다. 파리도 낙상할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를 보자 기분이 좋아졌다. 목욕을 하다가 좀 전에 말순 씨가 한 말이 떠올랐다. 왜 그녀는 새벽 대바람부터 2번씩이나 목욕을 한 걸까? 말순 씨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목욕을 끝내고 방으로 가니 팬티와 면티, 양말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왜 아침부터 목욕을 2번이나 해? 아침밥을 먹다가 말순 씨에게 물었다. 몰라서 묻냐? 네가 목욕물 받아놓고 깨우면 안 일어나고 뜨거운 물 아까워서 목욕 한 판 하고 또 어제 과음에 1시간 반을 늦게 일어났다. 30분 뒤에 깨우라고 2번이나 외쳤던 것이다. 옛 사람들은 뜨거운 물을 귀하게 여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가. 뜨거운 물이 아까워 목욕을 2번이나 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고 생각하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밀리면 끝장이란 마음으로 한마디 했다. 그래서 오늘 살결이 배곡 같았군. 내가 니 땜시 징해서 못 살아야. 여하튼 우리 집엔 목욕하다가 옷을 잃어버린 하늘나라 선녀님이 살고 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을 만나볼 수 없다면 군자만이라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인을 만나볼 수 없다면 한결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공자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의 몸속에서 10개월 동안 따뜻한 마음을 먹고 태어나 4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나의 봄이었고 여름이었고 가을이었고 겨울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항상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주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말순 씨, 앞으로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말순 씨의 마음은 늙지 않을 것입니다.